싸움이 지금 한창 급하다. 부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 마지막 유언. 1598년 11월 19일 차가운 겨울바다 위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고 조선에 큰 별이 졌습니다. 가슴이 뚫리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 승리를 먼저 걱정했던 사람. 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처절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이야기, 노량해전의 그 비장한 최후를 마주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여긴입니다. 지난 일부 백수 시절부터 사부명량의 기적까지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한 남자의 치열한 인생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죠. 오늘 드디어 그 대장정의 마지막 오브입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상 찍고 내려올 때입니다. 다 끝났다고 방심하는 순간 넘어지는 법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바로 마무리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긴 프로젝트의 끝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박힐 것입니다. 다 끝난 전쟁, 적당히 타협하고 편하게 살 수도 있었던 이순신은 왜 굳이 죽음의 바다로 뛰어들었을까요? 그가 보여준 완벽한 마무리의 미학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598년 여름, 지긋지긋했던 7년 전쟁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것입니다. 그는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조선에서 철수하라. 이 소식은 곧 조선에 있는 일본군에게 전해졌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조선을 정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짐을 싸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죠. 이때 조선을 돕겠다고 온 명나라 수군의 태도가 미묘해집니다.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 그는 욕심이 많고 거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진린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칩니다. 우리가 조용히 돌아갈 테니 길 좀 열어주시오. 전쟁에 지친 진린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어차피 전쟁은 끝났고 왜군이 간다는데 굳이 피 흘리며 싸울 필요 없지 않으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이순신을 설득하려 들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타협했을지도 모릅니다. 7년이나 싸웠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나이는 54살입니다. 이제 적당히 보내주고 공로 인정받아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유혹이 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단호했습니다. 진린의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로 말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적을 살려보내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원수들을 한 놈도 살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순신은 알았던 겁니다. 지금 적당히 덮으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이 언젠가 또다시 이 끔찍한 전쟁을 겪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는 미래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남은 목숨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이순신의 결기에 눌린 진린도 마음을 바꿉니다. 알겠소, 장군 뜻대로 합시다. 드디어 최후의 전투 노량해전의 막이 오릅니다.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와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500여 척의 대함대가 노량 앞바다에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이번에 뚫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걸 알았기에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습니다. 전투 전날 밤, 이순신 장군은 갑옷을 정제하고 선상에 올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이때 남긴 말이 그 유명한 차수약제 사증무감입니다. 이 원수를 무찌를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죽어도 좋으니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은 군인의 다짐을 넘어선 성직자의 순교와도 같은 비장함이었습니다. 1598년 11월 18일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수군 150여 척대,
일본군 500여 척 좁은 노량 해협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전투들은 이순신이 멀리서 대포를 쏘며 거리를 두는 전술을 썼다면 이번 노량해전은 달랐습니다. 도망가는 적을 잡아야 했기에 배와 배가 부딪히고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처절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불화살이 날아다니고 비명이 바다를 메웠습니다. 죽여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이순신 장군은 직접 북채를 잡고 독전했습니다. 둥둥둥. 그 북소리는 조선 수군의 심장을 뛰게 했고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바다는 자욱한 화약 연기와 흩날리는 불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장군은 대장선 누각위에 서서 도망가는 적들을 매섭게 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눈먼 조총탄환 하나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이순신 장군의 왼쪽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윽! 짧은 외마디와 함께 장군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7년 전쟁 내내 그 어떤 적도 뚫지 못했던 철옹성 같던 장군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곁에 있던 맏아들 회와 조카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장군을 품에 안았습니다. 피가 쉴 새 없이 솟구쳐 나와 장군의 은색 갑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들 회는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참으며 장군의 가슴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다했다는 것을요.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흐려지고 있었지만 귀에는 여전히 아군과 적군이 부딪히는 함성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었다는 말이 퍼지면 다 잡은 적들을 놓칠 것이고 우리 병사들은 다시 공포에 빠질 것이다. 장군은 고통을 집어삼키며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을 남깁니다. 싸움이 지금 한창 급하다. 부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말을 끝으로 장군의 고개가 천천히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향년 54세, 조선을 지켰던 거대한 태양이 바다 아래로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회와 조카와는 장군의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참았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 그들은 장군의 시신을 방패로 가리고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들 회가 아버지를 대신해 북채를 들었습니다. 둥, 둥, 둥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내리치는 북소리는 평소보다 더 크고 장엄하게 바다로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장군님이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며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전투는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일본군 500척 중 450척이 격침되거나 납포되었고 겨우 50여 척만이 살아서 도망갔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노량 앞바다를 가득 메울 때 명나라 제독 진린이 급히 배를 몰아 이순신의 대장선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장군, 우리가 이겼소. 어서 나와보시오. 하지만 대장선에서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조카완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누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숙부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진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소. 어찌하여 죽은 것이오. 나를 살려주고 그대가 죽다니. 진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장군의 전사 소식을 들은 조선 병사들은 승리의 기쁨도 잊은 채 바다를 향해 절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장군님, 우리 장군님을 살려내라. 소식을 전해 들은 육지의 백성들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날 노량의 바다는 승리의 함성보다 깊은 슬픔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54년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32살까지 백수였고 직장에서는 쫓겨났으며 나라를 구하고도 감옥에 갔고 어머니와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책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적당히 타협하고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전쟁을 완벽하게 끝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군인의 명예이자 백성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담긴 그 거대한 책임감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무언가의 마무리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처럼 후회 없는 마침표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총알이 빗발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이순신입니다. 자, 이것으로 5부에 걸친 이순신 대서사시를 마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군 이순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갑옷을 벗은 인간 이순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0년 백수 남편을 군인으로 만든 아내, 방시의 눈물겨운 내조, 그리고 사랑하는 셋째 아들의 죽음 앞에 피를 토하며 울었던 아버지 이순신의 사적인 기록들, 장군이라는 무게를 내려놓은 이순신의 진짜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은 외전, 이순신의 숨겨진 가족사 편이 곧 이어집니다. 영웅의 뒷모습에 가려졌던 평범하지만 위대한 한 남자의 사랑과 아픔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동안 이순신 시리즈를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장군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상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인물, 여긴이었습니다. 다음 외전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